이번 영상은 그 주식은 왜 안 가는 것일까? 2편 KTNG입니다. KTNG 일봉을 보시면 6월에 고점을 찍고 1차 반등 이후에 다시 한번 주저앉고 반등에 실패하면서 점점 내려가죠. 큰 사이클로 보자면 쭉 하락해서 잠깐 반등 줬다가 내려가는 느낌. 지속적으로 빠지고 있고, 또한 주봉을 보더라도 이 6월을 깨지 못하고 박스를 그린 다음 횡보 중이죠. 물론 3월에도 이런 패턴은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 배당락 이후에 주가를 전혀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도 뭔가 바닥을 다지고 있는 상황으로 봤을 때는 이렇게 갈 수도 있다. 남은 10월, 11월, 12월까지 가능성은 남아있다 라는 거고, 요때의 고점인 89,000원 정도. 그럼 지금 81,000원이니까 약 8,000원 정도의 수익이 떨어집니다. 10%가량이 되겠죠. 그리고 이거 조금 더 길게 보자면 월봉을 보면 사실 거의 상승이 없었던 종목이라고 봐도 무방하죠. 박스권에 갇혀 있으니까요. 이때는 이제 요때 빠지는 건 이제 배당락 때문에 좀 많이 빠지고 지지부진했던 거고, 요때는 코로나 때문에 그래도 그 이후에 좀 회복했던 구간이긴 하지만은, 그 다음에는 이제 평년 같은 경우에는 19년, 18년도 같은 경우에는 이 10만원과 9만원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 종목이었고, 여기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이 배당락 시즌쯤부터 차익 실현을 하고 주가가 높았기 때문에 배당을 받기보다는 차익 실현이 더 낫다는 판단이었던 것 같고, 쭉 빠지고 다시 반등 주고 다시 빠지고 다시 반등 주고, 요 구간에 조금 가격이 싸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매수가 오히려 들어오면서 배당을 받고 가는 시즌. 그러니까 이때는 배당 시즌, 이때는 이제 차익 시즌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다시 한번 쭉 빼고, 빼는 패턴은 똑같습니다. 빼고 다시 한번 들어 올렸다가 여기도 뭔가 사업 매출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확인했을 때 배당보다는 이번엔 차익을 선택하는 게 낫겠구나. 그리고 어차피 지난번에 배당을 받았기 때문에 1년 동안 또 모으고 있었으면 그 주수가 꽤 됐을 거기 때문에 거기서 또 한번 차익 실현을 내고, 코로나와 함께 쑥 한번 빠졌다가 작년에는 좀 미미한 관심이 좀 덜 받으면서 변동성이 굉장히 큰 시장이었기 때문에 크닥 주목을 못 받았지만, 또 여기서 다시 한번 차익 실현이 나왔죠. 그럼 우리가 확인해야 되는 건 뭐냐면, 2018년도의 매출액, 2019년도의 매출액, 20년도의 매출액, 21년도의 매출액을 좀 보고 싶지만 아마 요 구간은 안 나올 거고, 요 구간 한번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 이 시즌에는 배당을 받았고, 20년도엔 왜 차익을 선택을 했고, 21년에도 왜 차익을 선택을 했는지, 그러면 이번 22년도에도 과연 차익을 실현할 건지 아니면 배당을 가져갈 것인지. 오히려 배당을 가져간다고 한다면 이런 식으로 연말에 더 오를 수도 있죠. 일부 차익 실현이 있겠지만 반등하는 구간이 있을 수 있고, 굉장한 차익을 좀 얻고 싶다고 하면 어느 순간부터 팔 텐데 지금 올라온 게 없잖아요. 여기서 과거도처럼 오른 게 없단 말이죠. 그럼 과거 작년과 데이터를 비교해 본다면 이렇게 가끔씩 올라왔다가 끝날 수도 있는데, 지금 벌써 9월이란 말이죠. 그럼 10월, 11월, 12월 지금 요 구간일 텐데 이런 식으로 형성이 될 수도 있는 거죠. 여기서 파란색, 긴 파란색, 짧은 빨간색, 파란색, 그러다가 하락. 그럼 거의 이때 고점에 맞춰야 된다고 볼 수밖에 없어요. 이때 고점에. 그래서 뭔가 조금 이 외국인들이 보고 있는
이 패러다임이 좀 바뀌고 있다. KTNG에 대해서 더 이상 배당으로서의 매력 그리고 차익 실현의 매력을 좀 지났다라고 판단하는 것 같고, 과거의 주가보다도 계속 내려오고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확인이 좀 필요할 것 같다. 그래서 요 과거 데이터를 한번 보고 그 추후에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격권은 자, 일단 확인해야 되는 건 뭐냐면, 과거에 2018년도쯤에, 그쵸? 2018년도가 거의 마지막으로 주가가 많이 올랐었던 그때니까, 이때는 결론적으로는 기관, 외국인이 번갈아서 매수를 좀 해주면서, 그리고 외국인 보유율이 51% 냈습니다. 절반 이상.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들에 의해서 좀 좌지우지 됐던 면이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사실 좀 막판에 좀 끌어내린 거 빼고는 뭐 다시 한번 뭐 반등들을 뭐 조금씩 미미하게 하면서 어느 정도는 소화를 했다. 그리고 그 다음에 50%가 깨지는 순간이 옵니다. 50%가 깨지는 순간이 옵니다. 이때도 주가는 사실 그렇게 큰 변동은 없었어요. 그때 잠깐 배당락 이후에 큰 주가 변동은 그 해에 일어나진 않았어요. 그리고 그 해 말쯤에 50%가 깨지면서 점점 40%대 후반대로 가면서 주가가 10만원대가 깨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이때 외국인이 정말 신나게 팝니다. 그리고 기관이 그걸 봤습니다. 하지만 같이 판 경험도 있죠. 언제? 연말에. 그러면서 주가는 약 4% 정도 넘게 빠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외국인들이 조금 사다가 그 해에 연말에 다시 한번 이 주가가 외국인 보유율이 40% 초반으로 내려오고, 이 기관도 대량 매도를 통해서 좀 물량들을 정리를 좀 하는 그런 구간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특히 기관들이. 그래서 주가는 많이 내려갔고요. 그리고 그게 완전 연말에 이미 주가 조정은 다 받았기 때문에 더 이상 떨어지진 않았지만, 기관이 계속적으로 물량을 좀 정리하는 느낌, 그러면서 개인들이 가져가고 그 나머지 일부는 이제 외국인들이 좀 물량을 걷어갔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에서 외국인이 걷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대부분 모든 물량은 지금 개인이 좀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이게 올해 이제 현재 상황인데 37%까지, 그러니까 51%였던 지분 보유율이 외국인이 37%나 빠졌다는 얘기죠. 그래서 주가는 당연히 내려가는 겁니다. 안 간 게 아니고요. 내려간 게 맞는 겁니다. 내려간 게 맞는 거예요. 몇 프로 빠졌습니까? 14%. 네, 외국인 보유율이 14%나 빠진 거예요. 14%나. 네, 그래서 10만원짜리 하던 주식이 8만원까지 빠진 거죠. 10만원까지 빠진 거죠. 딱 가격 비슷하지 않겠습니까? 예, 뭐 당연한 말일 수도 있겠지만, 아니 이 주식 왜 안 가냐, 매출이 안 받쳐지는 것도 아니고 성장성이 없다고는 하지만 배당주로서의 매력이 있지 않느냐라고 했을 때 왜 안 가지? 라고 보시면 매매 동향 보시면 뻔하죠. 외국인은 계속 팔고 기관은 샀다 팔았다 하기 때문에. 근데 외국인 보유율이 37%로 급격하게 3년 동안 줄어들면서 주가도 내려가기 시작했고, 중간에 변동성은 있었지만, 그래서 좀 슬기롭게 좀 판단하자라는 거고, 그 다음에 재무제표 보시면 2018년도 때 이제 차익 실현을 이제 진행을 했었죠. 그 영상을 보시면, 네, 그래서 18년도에 넘어올 때 요때 시즌은 요때 매출을 보고 한 건 아니겠지만 이 전 매출을 보고 한 거지만 차익 실현을 이미 받았고, 그래서 뭐 전년도보다는 뭐 가격이 떨어졌는지 그거는 이제 전 거니까 확인할 수 없으나, 뭐 매출 부분에 있어서는 뭐 딱히 그렇게 나쁜 편은 아니었고, 퍼가 조금 높긴 하지만 10% 뭐 10배보다 조금 넘긴 하지만은 뭐 그래도 나쁘진 않은 성적이었고, 근데 배당률이 좋았고, 네, 배당률 3%? 4%가 좀 안 됐었네요. 네, 그래서 약간 좀 미룬 것 같고, 이때 넘어갈 때는 배당을 좀 선택을 했죠. 배당을 선택한 게 아닌가요, 사실? 배당을 받고 또 매수를 한 거라.
근데 어쨌든 뭐 이 매출액이라든가 영업이익, 단기 수익률 올라가는 걸 보고 매수를 했던 것 같고, 상대적으로 퍼가 좀 낮았다라는 점, 그리고 배당이 조금 더 올라갔다라는 점 때문에 좀 보유를 좀 했던 것 같고, 연말에 넘어가서 연초에 샀던 거는. 그리고 다시 한번 이제 차익 실현을 하기 시작하죠. 두 번 연속 계속 차익 실현을 합니다. 매출액 올라가고 있고요, 영업이익 올라가고 있고요. 아니가 지금 제가 좀 헷갈리는데, 네, 확인을 하고 왔는데 차익 실현 안 한 적은 없습니다. 이때도 차익 실현을 했고, 근데 상당 폭이 좀 짧았던 거고, 이때 다시 한번 폭이 좀 넓었고. 이제 올해는 어떻게 될까가 이제 문제인데, 자, 매출액만 보시겠습니다. 자, 3천억 늘었습니다. 여기 4천억 늘었습니다. 영업이익 성장하고 있고, 단기 수익률이 상승하고 있고, 근데 영업이익률이 좀 꺾이고 소폭 상승하고, 순이익은 증가하고 있고, ROE도 증가하고 있고, 그 다음 EPS도 올라가고 있고, 턴은 반대로 내려가고 있고, 저평가되고 있는 거 맞고, 그 다음에 PBR도 내려가고 있고, 배당금 올라가고, 시가 배당률 올라가고, 배당 성향은 조금 내려가고 있다. 근데 이때 뭐 차익 실현은 그렇다 치고, 이때는 조금 왜 이때는 조금밖에 차익 실현하지 않았을까요? 물론 2019년에서 20년도 갈 때 코로나 때문에 좀 더 많이 빠진 감은 없지 않아 있지만, 그 매출액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큰 차이는 나지 않기 때문에 네, 그렇다면 이번에는 거의 1,000억밖에 안 오르거든요. 그러면은 떨어지는 폭이 좀 적을까요? 그럼 배당을 가져가는 게 나을까요? 배당 금액도 올라갈 것 같고, 그럼 시가 배당률과 배당 성향도 변할 거고, 뭐 펀은 살짝 올랐지만 EPS 살짝 내렸지만, 이 모든 것이 좀 약간 하락세긴 한데, 그렇다면 지금 이 주가가 싸다는 판단은 좀 들기 때문에 좀 어떻게든 좀 봐야 될 것 같고, 오히려 지금 이 3월 실적이 이렇게 좀 급상승한다면 실적 모멘텀 잠깐 좀 반등할 수 있겠죠? 그럼 차라리 지금 이때 정리하는 게 맞나 싶기도 하고, 좀 고민이 되는 부분은 많네요. 그래서 이 주식이 왜 갈까에 대한 얘기는 사실 이미 앞에서 드렸습니다. 외국인 보유율이 정말 많이 줄어들었다, 3년 동안. 그 주가는 지금 이 현 주가가 맞는 것 같고, 그럼 이 주가가 올라가려면 외국인이 굉장히 많이 좀 사줘야 되는데, 몇 프로까지? 한 40%가 될 때까지 좀 외국인이 매수를 좀 해줘야 되는데, 과연 그게 될 것인가에 대한 의문점은 좀 있고, 못해도 40% 이상은 올려줘야 되지 않나. 40% 해도 사실 주가 별로 그렇게 큰 변화 없거든요. 근데 올리면서 이거를 받아쳐주면 지금보다 많이 올라가겠죠. 과거 40%대보다는. 물론 그래서 45%, 지금보다 약 한 몇 프로일까요? 한 10%? 네, 10% 정도 지분을 매수를 해주면 좋겠죠. 그래서 10월부터 11월까지 좀 10% 정도 가량을 좀 외국인들이 매수를 쭉 해줘서 올라가면 그때 좀 매도하는 게 옳다고 보고, 그러면 47%까지 올라온다고 생각하면 이 9만원대 오면 팔아야 되는 거죠. 9만원대, 제일 낮은 게 91,000원이니까 네, 91,000원대. 과거에는 요만큼 올랐으니까 잠깐 초랑 확인해 볼까요? 이때가 10만원이잖아요. 그러니까 내려오고 있으니까 문제인 거예요. 내려오면서 점점 팔고 있으니까 내려왔잖아요 지금, 그죠? 그리고 9만원대에서 2012년도 말에는 8만원대, 이때가 가장 고가였으니까 88,000원대. 그러니까 10만원대에서 94,000원대에서 다시 84,000원대까지 왔다가, 그죠? 지금 81,000원대니까 이게 요만큼 빠지긴 해서, 그러니까 올라온다는 얘기죠. 결국엔 빠졌다가 올라온다는 얘기, 이것도 빠졌다가 올라온다는 얘기인데, 여기가 좀 심각하고 사실은. 네, 참 골치네요 지금. 주가를 제가 뭐 파악한다고 지금 하고 있는데, 88,000원이네 이때. 88,000원.
88,000원이라고 보고 94,000원 10만원대에서 빠졌다가 올라오고 빠졌다가 올라오고 여기도 빠졌다가 올라오면 한 82,000원이었을 거고 그러면 사실 뭐 그렇게 큰 변동은 없는데 깝깝하네요. 그냥 배당받고 끝까지 가져가실 분들은 가져가시는 게 나을 것 같고 이 외국인 보유율이 정말 급격하게 상승을 한다면 기다려 봤다가 8만원 후반대에서 9만원 초반대에 매도를 하고 KT엔진은 정말 뭐 배당주로서 그냥 쭉 오랫동안 들고 가실 분들 아니면 매도를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저도 여기에 일정 부분 이제 비율이 있는데 아무래도 연말쯤에 배당보다는 뭐 거의 뭐 평단가랑 지금 가격 비슷하니까 오르는 거 보고 매도를 하고 다른 종목으로 이동을 하는 게 나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물론 좀 오래 들고 있었기 때문에 조금 뭐 아쉬운 감은 있지만 그래도 뭐 1년을 기다린 건 아니기 때문에 뭐 제 아이디어의 이제 잘못이겠죠. 네, 그래서 KTNG 같은 경우 오르면 좋고 11월까지 한번 기다려보고 오르면 좋고 안 오른다면 뭐 주식 공부했다고 생각하고 네,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패턴을 좀 공부를 해서 아무리 좋은 회사라도 아무리 안정적인 회사라도 주가가 안 가면 의미가 없잖아요. 네, 그래서 그 부분들을 좀 확인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기를 바라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주식은 왜 그럴 것일까? 왜 안 가는 것일까? 2편 KT엔지였습니다. 자, 내일부터 시작하는 장 시작하는 날이죠. 목금 되게 짧습니다. 뭔가 매수하고 매도하기보단 지켜보고 관망하고 대응하는 영역이길 빌겠습니다. 화이팅 하십시오. 영상이 많이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